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태백에는 서주사라는 악명 높은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고약한 냉혈한이었지요. 이보거라 장쇠야. 저 드넓은 땅이 죄다 내 땅이거늘 하필 영다리 놈의 땅이 딱 중간에 박혀있다. 그놈의 저 땅을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겠다. 그래 일은 어찌 되어가고 있느냐? 땅을 팔라고 지가 몇 번이나 달래고 구슬려 봤지만 소용이 없었구만요. 그자가 듣던 대로 황소고집이로구나. 그렇다면 말로는 듣지를 않으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서주사는 잠시 눈에 힘을 바짝 주고 말했습니다. 장세네가 왈패들 몇 놈을 보내 죽지 않을 만큼만 아작을 내놓거라. 그럼 지놈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요, 나리. 다음 날 저녁 장쇠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땅 주인 영다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영달아 어서 이리 나와보거라. 왈패들 소리에 영다리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아니 무슨 일로 이 늦은 시각에 찾아왔소? 듣자니 내가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군다고 들었다. 동방의 지국에서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면 쓰겠느냐? 아니 내가 무슨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오? 허참 내가 나를 바보로 아는 것이냐? 내 놈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불편하다고 하신다. 여봐라, 저놈의 두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 놓거라. 예, 두목. 왈패들은 몽둥이를 들고 영달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들 그러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영달의 외침은 그저 힘없고 나약한 자들의 울분일 뿐이었습니다. 왈패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를 휘둘렀지요. 그 바람에 영달의 온몸에 멍이 들고 두 다리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두목 두 다리를 아주 작사를 내놨습니다요. 그럼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너 영다리 놈 또 어르신들을 무시했다간 다음에는 두 팔이 부러질 것이니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거라. 왈패들은 돌아가고 영달은 마당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헌데 방 안에서는 아직 어린 남매가 공포에 떨고 있었지요. 4살, 5살 남매는 너무 무서워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쁜 사람들은 이제 갔나 봐. 그럼 아버지에게 어서 가보자. 두 아이들은 방에서 나와 마당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다치셨어요. 오라버니, 이것 좀 봐. 아버지 다리가 이상해. 아버지의 다리는 옆으로 꺾여 있었고 그의 의식은 없었습니다. 정아야, 너는 여기 있어. 내가 얼른 가서 의원을 모시고 올게. 오빠 정환이 달려나가고 여동생 정아는 아버지를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의원이 달려와 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보았지요. 의원은 아버지의 다리에 약을 바르고 나무로 지지대를 만들어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다리를 칭칭 감았지요. 천하의 몹쓸놈들 같으니라고 어찌하여 멀쩡한 다리를 이리 만들어 놓았단 말인가? 내가 약재를 처방해 줄 터이니 너희들이 잘 다려드리거라. 네, 알겠어요. 의원은 아버지의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가 깨어났지요.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의식이 돌아온 영달은 온몸의 통증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으아, 아버지 깨어나면 의원께서 이 약재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탕약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영달은 아픈 고통을 참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넣어주는 탕약을 마셨지요. 그런데 정아는 어디 갔니? 정아는 지금 부엌에서 밥 짓고 있어요. 너희들이 고생이 많구나. 영달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무척 아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다리뼈가 부러져 몇 달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일부러 일어나지 마셔요, 아버지. 영달은 아들의 말을 듣고 일어나기를 포기했습니다. 뼈가 부러졌다면 붙을 때까지는 조심해야 했지요. 잠시 후 어린 정아가 직접 지은 밥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버지 배고프실 것 같아 제가 밥을 지어왔어요. 그래 고맙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영달은 어린 정아가 지은 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지었구나. 우리 정아가 시집가도 되겠다 하하. 영달의 입속으로 밥반 눈물 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울지 말아요. 눈물이 밥에 떨어져요. 영달은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려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 그랬니? 영달은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어린 정환과 정아를 가슴으로 꼭 안았습니다. 이 애비가 너희들에게 못난 아비가 되어 참으로 미안하다. 아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게 가장 훌륭한 분이셔요.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좋은 분이셔요. 그날 밤 영달은 두 남매를 끌어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열흘쯤 지나니 서주사가 장쇠를 대동하여 영달을 찾아왔지요. 영달이 안에 있느냐? 서주사께서 직접 오셨으니 잠시 안으로 들어가겠네. 장쇠는 서주사를 모시고 영달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몸은 좀 괜찮느냐? 왈패들은 서주사께서 보낸 것이요?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 것이요?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내 너에게 시세의 2배를 쳐줄 것이니 이번 기회에 그 땅을 내게 넘기거라. 서주사는 품속에서 땅 거래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우선 이곳에 자네 지장만 찍게나. 땅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 땅은 우리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이요. 헌데 어찌하여 내가 조상님들의 땅을 팔 수 있단 말이요. 거참 내 놈이 아직도 뻣뻣한 것을 보니 혼이 덜 난 것이로구나. 내 놈에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내 미리 말해주마.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할 것이야. 100번을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허참 내 놈이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는구나. 후회는 말거라. 서주사는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습니다. 서주사가 돌아가고 영달은 아들 정환이를 불렀지요. 정환아 잘 듣거라. 혹여 내가 잘못되어도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만은 지켜야 하느니라. 알겠어요, 아버지. 그날 밤도 작은 초가집 땅칸방에서는 아버지 영달과 두 남매가 잠이 들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런데 적막하고 한없이 고요하던 밤 갑자기 영달의 집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 집 전체가 활활 불에 타기 시작했지요. 자다 말고 깜짝 놀란 영달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 때문에 일어설 수는 없었지요. 아니 웬 불이냐. 얘들아 어서 일어나거라. 영달은 서둘러 아이들을 깨우고 앉은 자세로 방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헌데 웬일인지 방문이 열리질 않았지요. 아무리 문을 열려고 애를 써봐도 방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방문을 걸어 잠가 놓은 것이었지요. 영달은 방문을 열려다 말고 연기에 질식해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도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웬 까만 복장의 검객이 활활 타오르는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두 남매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죽진 않았군. 그런데 그때 광군들이 말 타고 검객을 바짝 쫓아왔지요. 그자가 저기 있다. 어서 잡아라. 광군들이 바짝 쫓아오자 검객은 아이들만 말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광군들이 탄 말들이 그의 뒤를 바짝 쫓아갔지요. 그런데 말이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 검객의 말에서 정환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검객은 광군들에게 쫓기다 보니 정환을 구할 틈도 없이 그냥 달려갔지요. 그리고 까만 복장의 검객은 정화만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귀신 같은 놈 또 코앞에서 놓치다니 분하고 분하도다. 광군들은 검객을 놓치고 아쉬워하며 오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에서 떨어진 정환을 말에 태워 자신들의 거처로 데려갔지요. 두 남매 중 동생 정환은 검객이 데려가고 오빠 정환은 광군들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달은 끝내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한 채 연기가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 일이 있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복의 박포교 자네도 들었는가? 요즘 한양에서는 흥나비가 판을 친다고 하더군. 나도 들었네. 여인 검객이 그리도 날렵하다지. 강원도 태백의 관하에서는 들끓는 산적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군들이 많이 증원되어 있었지요. 헌데 그 중에서도 박포교와 장포교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박포교가 바로 15년 전 관군들이 데려다 키운 정환이었지요. 아버지는 불에 타 죽고 여동생은 생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정환은 관군들 속에서 심부름과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틈틈이 무예를 배웠지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 무관이 되었습니다. 아, 글쎄 수십 명이 포위를 해도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리고 흥나비와 결혼본 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드럽고 날카로운 그녀의 검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고들 하더라고. 참으로 대단한 무공을 지녔나 보군. 자네라면 모를까 웬만한 무관들은 그녀의 상대가 되지 않을 걸세. 글쎄 그녀와 마주칠 일이 내게 오기나 할까. 아마 이곳도 이곳이지만 최근 들어 한양에서 고관대작들이 흥나비 손에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네. 해서 무술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한 자네를 머지않아 한양으로 부르지 않을까 싶네. 이곳 태백산의 산적들을 소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흥나비까지 출몰하다니 백성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겠구만. 그런데 그때 출동 명령이 떨어졌지요. 이복애들 산적들이 나타났네. 서둘러 출동하시게. 알겠소. 박포교는 말 타고 관군 수십 명을 이끌고 산적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장포교는 남은 관군을 데리고 산적들의 퇴로에 잠복하였지요. 산적들이 달아나기 전에 서둘러 쫓아야 한다. 모두 나를 따르거라. 박포교는 앞장서 산적들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 앞에 달아나는 산적들이 보였지요. 저기 있다. 서둘러 가자. 박포교는 죽어라 한참을 달려 산적들을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계속거라. 뒤에서 박포교가 소리치자 산적들이 박포교를 돌아보았습니다. 헌데 관군들은 한참 뒤처져 있고 포교 하나만 바짝 뒤 쫓아와 있었지요. 그러자 산적 두목이 달아나기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검을 든 부하 산적들이 흩어져 서 있었지요. 허허, 포교 하나만 달랑 쫓아온 것이냐? 과연 태백산에 박포교라더니 소문이 헛된 말은 아니구나. 더 도망쳐도 소용없다. 너희들은 포위되었으니 얌전히 포박을 받거라. 포박? 너 혼자 우리를 어떻게 포박하겠다는 것이야? 똥개들이 배꼽 잡고 웃겠다 이놈아. 산적 두목은 팔짱을 낀 채 박포교를 조롱했습니다. 여봐라, 시간이 없다. 어서 저자에게 황천 구경을 시켜주거라. 그의 손짓에 산적들이 우르르 덤벼들었습니다. 박포교는 말에서 내려 검을 뽑아들고 산적들을 향해 달려갔지요. 그리고 산적들 수십 명과 박포교 한 사람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포교는 날렵한 솜씨로 산적들의 검과 도끼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민첩하면서도 무척 빨랐지요. 박포교가 지나간 자리에는 산적들이 하나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신명나게 춤을 추었고 어느새 그는 두목과 열보도 남지 않은 거리까지 좁혀왔습니다. 어서 저자를 막아라. 부하들이 두목의 앞을 가로막으려는 순간 갑자기 박포교가 뛰어올라 공중에서 몸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건너뛰어 두목의 목에 검을 들이댔지요. 아니, 이자가 어느새? 모두 무기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들 두목의 목이 떨어질 것이다. 부하들은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3가지만 세겠다. 하나, 둘. 알겠어. 여봐라, 모두 무기를 버리거라. 산적 두목의 말에 부하들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뒤처져 따라오던 관병들과 퇴로에 매복했던 장포교가 나타났지요. 역시 박포교 자네로군. 자네 혼자 산적들을 잡아내다니 참으로 대단하구만 하하. 관군들은 산적들을 포박해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드디어 산적들을 소탕했군. 정말 수고들 많았네. 마을의 현감은 잡혀온 산적들을 보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 자들 때문에 마을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떨었네. 이제 드디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어. 강원도 태백산을 기점으로 활개를 펼치던 산적들을 일망타진하고 나니 박포교는 마을에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너무너무 멋져. 젊은 사람이 어쩜 저렇게 용맹하고 총명한 데다 무예까지 탁월하니 1등 신랑감이네. 내가 먼저 한번 다가가 볼까? 얘 뭔 소리니? 박포교는 내가 찜했으니 너는 신경 끄거라. 박포교 덕분에 우리 마을의 재앙이 사라졌구만 그래. 이제야 맘 놓고 살 수가 있겠어. 박포교의 활약은 한양 조정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임금은 한양에서 흥나비에게 무관들이 계속해서 패배하자 박포교를 불러올렸지요. 이제 산적들이 토벌되었으니 아마 한양에서 설치는 흥나비 때문에 자네를 부른 것 같네. 그럴지도 모르지. 아무튼 한양에 가거든 몸조심하시게. 한양 포도청에서 손꼽히는 무관들이 죄다 흥나비한테 당했다 들었네. 그녀의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게 확실한 것 같네. 알겠네. 자네 말대로 내 조심하지. 박포교는 말 타고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포도대장이 박포교를 반겼지요. 어서 오시게. 자네 소문을 익히 들었네. 산적대를 자네 혼자 토벌했다지. 과찬입니다. 관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자네의 활약은 임금께서도 듣고 크게 칭송을 했다네. 자네를 한양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흥나비라는 살수를 잡는 일이네. 우리 포도청에 내로라 하는 무관들이 죄다 흥나비에게 당해 더 이상 그녀를 잡을 무관이 없네. 그녀가 그리도 뛰어나단 말이요. 아, 말도 말게. 수백 명이 그녀를 포위하고 좁혀갔음에도 그녀는 어느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었다네. 어디 그뿐인가. 어찌어찌하여 그녀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무관들이 죄다 그녀에게 당해 부상을 입고 만다네. 헌데 다행인 것은 그녀가 우리 무관들의 목숨을 거두진 않는다는 것이야. 그저 부상만 입혀 자신을 더 이상 쫓지 못하게 할 뿐이라네. 그러다 보니 우리 무관들 중에서는 그녀에 대한 인기가 만점이라네. 심지어는 그녀를 좋아하거나 흠모하는 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네. 그렇다면 그 흥나비는 누구를 노리는 것이요? 지금까지 그녀의 손에 죽어간 사람들은 죄다 고관대작들 뿐이라네. 시신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항상 있었는데 쪽지에는 그자들의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네. 아니 그렇다면 금품을 노린 게 아니란 말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렇네. 그녀가 사람을 죽여도 재물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네. 아니 그렇다면 무슨 원한 관계는 아닌 것이요? 그것도 아닌 듯하네. 지금까지 죽은 고관대작들의 연관성을 아무리 따져보아도 단 한 개도 일치하는 연관성이 없네. 그러다 보니 지금 포도청에서는 그녀를 쫓을 만한 단서를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네. 포도대장의 말을 들은 박포교는 생각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흥나비라 불리는 그녀는 사람을 죽이되 아무나 죽이진 않고 미리 정한 고관대장만 죽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녀의 손에 죽은 사람들은 부정부패나 비리로 연관된 고관대작들 뿐이었습니다. 정의구현을 실현하는 자경단이라도 된단 말인가? 포도대장을 통해서 전말을 모두 들었지만 흥나비라는 살수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무관들도 사람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나 그녀를 쫓는 방법밖에는 없었지요. 혹시 그녀가 노릴 대상으로 짐작가는 사람은 없어? 그것을 알려면 조정 대신들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이라네. 우린 범죄자나 치안을 맡을 뿐이지 조정 대신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네. 그렇다면 조정 대신들의 범죄나 비리를 조사하는 곳은 없어? 아쉽게도 그렇다네. 그래서 지금 속수무책인 것이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그녀의 다음 목표가 누구인지 추정이 불가능하다네. 이건 완전히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로군요. 박포교는 생각 끝에 자신이 직접 조정 대신들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흥나비가 누구를 노릴지 다음 목표를 예측할 수가 있었지요. 다음 목표를 알아야만 잠복해서 그녀를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사람을 죽인 후에나 뒤쫓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신출귀몰한 그녀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박포교는 생각 끝에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오래된 기생을 불렀지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렇다네. 인사드리옵니다. 소위는 서론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저와 언제 만난 적이 있으셨나요? 방귀 좀 끼는 양반네들은 자네 서론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더군. 자네가 이 한양 바닥에서 조정대신들과 고관대작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들었네. 이 몸이야 그저 손님들 노래 들려드리고 술이나 따르는 처지인데 과찬이시옵니다. 아니 과찬이 아니네. 자네가 나를 좀 도와주어야겠어. 박포교 말에 기생 서론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요? 나는 포도청 박포교라네. 그 순간 서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포포교님께서 어찌 저 같은 소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걱정 마시게. 자네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네. 그렇다면 어찌하여 저를 부르셨나요? 박포교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네 혹시 흥납이라는 살수를 들어본 적이 있나? 서로는 놀란 눈으로 박포교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한양에서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나는 그녀를 잡으려 하네. 그 흥나비가 다음에 누구를 노릴지 알고 싶어 찾아왔네. 자네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 그 말에 기생 서로는 한참 동안이나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말해주면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닌지 염려를 하였지요. 자네가 입을 닫으면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갈 것이야. 그러니 자네가 아는 것을 내게 말해줘야 그들을 살릴 수가 있네. 그 말에 기생 서론이 슬며시 일어나 방문 밖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박포교에게 돌아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박포교님,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음 차례가 형조판서 신윤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조판서? 그리 생각하는 이유가 있더냐? 예, 형조판서는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흥나비의 다음 목표가 형조판서 신윤택일 수도 있다는 말이군. 그렇습니다. 그분을 노리는 자는 많습니다. 조정 대신들 속에서도 그분에게 불만을 가진 자들이 많사옵니다. 그렇단 말이지. 허나 박포교님 조심하십시오. 흥나비를 쫓다가 죽을 뻔한 무관들이 많사옵니다. 그만큼 그녀의 무공이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하옵니다. 나도 들어 알고는 있네. 하여 그녀를 잡기 위해 함정을 만들려는 것이야. 그리고 이것 또한 알아주셨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양에서 그녀는 이미 영웅 같은 존재가 되어 있지요. 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네. 죄가 있으면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네. 박포교는 기생 서론을 통해 정보를 얻고 기방을 나오면서 갓을 고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방 지붕 위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달빛에 비친 검은 그림자가 바람처럼 사라진 그 순간 박포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를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지붕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설마 방금 흥나비였단 말인가? 박포교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각보다 흥나비가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박포교는 도포자락을 단단히 여미고 형조판서 신윤택의 저택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규모는 웬만한 사대부 집안보다 훨씬 컸고 문 앞에는 경비가 바짝 서 있었지요. 백성들의 재판을 빌미로 많은 부를 축적했나 보군. 박포교는 몸을 숨긴 채 형조판서의 집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어두워지자 검은 그림자 하나가 형조판서 기와집 지붕 위로 날아올랐지요. 그리고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박포교는 서둘러 형조판서의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방향으로 검을 빼어들고 뛰어갔지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옆 지붕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박포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박포교는 곧바로 검을 앞으로 향하고 경계태세를 갖추었지요. 옳거니 내가 바로 흥나비로구나.
내 일에 방해 말고 빠져 있거라. 그럴 순 없다. 나는 반드시 너를 잡고야 말 것이야. 다음에 또 나를 방해하면 그땐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흥나비는 그 말만을 남긴 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포교가 그녀를 쫓았지만 그녀는 산기슭으로 사라진 후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요. 정말 신출귀모라군. 뒤늦게 형조판서를 호위하는 무사들이 달려왔지만 그들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박포교가 아니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흥나비는 사라졌소? 감쪽같이 사라졌어. 아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우린 흥나비가 들어온지도 몰랐소. 그런데 어디 다친 곳은 없소? 나는 멀쩡하오. 하, 흥나비와 마주치고 멀쩡한 사람은 처음이오. 지금까지 그녀와 마주친 자는 모두 부상을 당했소. 흥나비를 놓치고 박포교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났지요. 다음에 또 나를 방해하면 그땐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뭐야, 그렇다면 그녀가 나를 일부러 공격하지 않고 봐줬단 말인가? 도대체 왜? 박포교는 흥나비가 왜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어젯밤 자네가 흥나비를 쫓았다고 들었네. 어찌 되었는가? 그녀는 산기슭 아래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어디 부상 입은 곳은 없는가? 저는 괜찮습니다. 별일이군. 지금까지 그녀와 마주치고 멀쩡한 사람은 자네뿐이라네. 어젯밤 그녀가 자네 때문에 실패했기에 수일내로 다시 나타날 것이네. 그러니 관군을 동원해 줄 테니 만전을 기해 그녀를 한번 잡아보게나. 알겠소, 대장. 그 일이 있고 형조판서의 집에는 관군들이 잔뜩 배치되었습니다. 박포교도 활과 검을 차고 형조판서의 집을 경계하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고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자 그 순간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 하나가 형조판서의 집 지붕 위로 날아들었지요. 형조판서가 머무는 사랑채는 관군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지켰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로 스며드는 검은 그림자를 아무도 보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형판대감께서 당하셨소. 흥나비가 방금 형판대감을 죽였소. 갑자기 형판대감의 집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박포교는 말 타고 잽싸게 산기슭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탈출하는 경로는 그쪽이라 생각했지요. 산기슭에 이르자 산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나를 방해하지 말라 했다. 박포교는 숲속이 어두워 그녀가 보이질 않았지만 목소리를 향해 화살을 연거푸 날렸습니다. 그는 화살통에 화살을 쉬지 않고 모두 쏘아 날렸지요. 그리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요. 그러자 박포교는 검을 빼어들고 슬금슬금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흥나비가 여러 개의 화살에 맞아 죽어 있었지요. 그러자 그때 관군들이 뒤늦게 쫓아와 보고는 흥나비를 잡았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시 박포교요. 박포교가 아니었으면 인연을 어찌 잡을 수가 있었겠소. 정말 장하네. 한양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흥나비도 역시 자네에게는 한 수 아래였군. 그런데 박포교는 뭔가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흥나비를 잡은 박포교에게 임금은 포상으로 그를 포도청 종사관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작은 기와집도 포상으로 주었지요. 정말 축하하네. 자네 덕분에 내 체면이 섰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별 말씀을요. 그저 운이 좀 따랐을 뿐입니다. 나도 자네에게 포상휴가를 줌세. 흥나비를 잡느라 그동안 수고했으니 2달간 푹 쉬다 오시게. 고맙소, 대장. 박포교는 흥나비를 잡은 공로로 임금에게 집도 하사받고 2단계 승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까지 받아 고향 마을로 향했지요. 어서 오시게. 나도 한양 소식을 들었네. 참으로 대단하이. 그 신출귀모라다는 흥나비를 어찌 잡았나?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태백의 자네 소문이 쫙 퍼졌네. 자네는 태백의 자랑일세. 뭐 그게 그렇게까지 대단하다고들 그러나.
아, 그리고 말일세,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네. 아니 기쁜 소식이라니 그게 무엇인가? 어려서 헤어져 생사를 알 수 없다던 자네 누이 동생 말일세, 그녀가 지금 자네 집에 와 있네. 그 말에 박포교의 두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 했나? 내 동생 정아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말인가? 아, 그렇다니까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자네를 찾았다네. 그 말에 박포교는 말 타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아야 안에 있느냐? 박포교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고 다 큰 처녀가 밖으로 나왔지요. 오라버니, 두 사람은 마루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 동생 정아가 맞느냐? 그럼 나 정아야, 오라버니는 하나도 안 변했네.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남 남매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그때 장포교도 달려와 정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아야, 내가 처녀가 되어 돌아오니 이 오라비가 가슴이 설렌다. 아직 혼인은 하지 않았겠지? 왜 내게 관심 있어? 관심이야. 내가 꼬맹이일 때부터 있었지. 내가 집에 있었으면 벌써 내가 청혼했었을걸. 이제 박포교도 만났겠다. 다 있는 자리에서 내게 청혼하마. 나와 혼인해 주지 않으렴? 흥, 오라버니 앞으로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일단 싫다는 것은 아니지? 허참 자네도 싱겁기는 15년 만에 만나자마자 청혼부터 하다니 급해도 너무 급하군 그래. 아니, 자네는 뭔 소리인가? 이리 아리따운 여인을 미리 찜해놓지 않으면 누구에게 빼앗기라고. 일단 나는 찜해놓았으니 그런 줄 알고 있게나. 정아야, 이 오라비는 오로지 너 하나뿐이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간만에 모여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참,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얼마 전에 서주사가 죽었네. 아니 서주사는 어찌 죽었단 말인가? 사인은 자살이라네.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네 부모님의 땅을 돌려준다는 내용도 있었네. 아니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네. 내가 자네 땅 문서를 챙겨가지고 있었네. 장포교는 품속에서 땅 문서를 꺼내 주었습니다. 박포교는 땅 문서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지키려다 불에 타 죽은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박포교는 술 먹다 말고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아버지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동생 정아도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훌쩍 지나갔지요. 동생 정아는 장포교의 청혼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정아야, 드디어 내가 내 신부가 되다니 이 오라비는 꿈만 같구나. 하이 참, 오라버니하고 한 이불 속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다. 이 혼인 물리면 안 될까? 야,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물리긴 왜 물리냐? 내가 겁나면 너 혼자 이불 속에서 자. 나는 옆에다 따로 자리 깔고 잘게. 으이그 저리 순진해가지고는 쯧쯧. 그날 밤 정아는 장포교의 손을 잡아주었고 장포교는 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지요. 헌데 정아의 짐속 깊은 곳에는 검은 복장과 검은 복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장 깊은 곳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검이 숨겨져 있었지요. 맞습니다. 정아는 살수록 길러진 흑나비였습니다. 그녀는 형조판서를 마지막으로 임무가 끝이 났지요. 형조판서의 집에서 박포교를 처음 마주친 정아는 오라버니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하여 임무를 마치고 죽은 여인의 시신을 이용해 흑나비가 죽은 것처럼 꾸몄지요. 그렇게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자유를 얻은 정아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한 서주사를 찾아가 자신의 손으로 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살한 것처럼 꾸몄지요. 그렇게 살수록 길러진 정아는 부모님의 원수를 마지막으로 검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와 둘도 없는 친구 장포교와 혼인의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그렇게 흑나비의 이야기는 전설로만 남게 되었답니다. 옛말에 이의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아의 아버지 영달은 끝까지 땅을 지키려 했지만 힘없는 아버지는 결국 사악한 서주사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살수가 된 정아는 흥나비가 되어 아버지의 원수를 힘으로 갚았지요. 결국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탐욕보다는 양보와 배려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